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네. 그냥 신입학 전형에서 수학 과목과 좀 비교하는 시간을 일단 가져볼게요. 네. 현재 문과 나형 같은 경우 이제 수학 2랑 미적분, 확통, 이과 가형 같은 경우 확통이랑 미적분 2, 기하 네. 벡터 과목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편입 수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떤 범위로 공부를 하게 됐나요? 편입수학은요, 수능이랑 비교를 하면요, 여기에서 필요한 과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 수열, 로그 같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벡터 정도 이어가시면 되고, 확률 화통은 그 여대 쪽에서 가끔 고등학교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쪽 보면서 가끔 나오긴 한데 주로 다루질 않아요. 확통은 좀 적게 나오나요? 네, 거의 나오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결국 확통 빼놓고는 이과 수학 전반적인 걸 다룰 수 있는 정도는 되셔야 된다는 네네네네. 거죠. 지금 공통된 범위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대부분 공통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확통만 조금 이제 안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알아보는 경우 대부분 학생들이 네. 편입수학 같은 경우 선형대수와 공학수학을 배우게 된다라고 네네. 표현을 네. 해요. 이거 어려운 부분이죠. 과목 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선형대에서는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공부해서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원론적이고 또 공간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서 어려웠었는데, 편입수학에서 선형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쉬운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어렵죠, 당연히. 사실 이게 이런 걸 아니면은 전공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푸는가 이렇게 외워라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네. 전에 네. 같이 일했던 동료, 이과 수학까지 가르쳤던 선생님한테 이제 네.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학생 지도 때문에 네네. 편입수학 좀 잠깐 이제 봐주실 수 있냐라고 할 네네. 때 고3 수험생들을 가르쳐서 바쁘신 것도 있긴 하지만 네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분이 이제 이공과 이미 나오셨기 때문에 네네.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그냥 네. 하시겠지라고 했는데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미적분학까지는 누구나 다 가르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형대수나 공업수학은 좀 공부를 하고 가르쳐야지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데 애들이 이해를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얘네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법 가지고 가르치면은 애들이 하나도 그 다음에 적용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게 네. 이 영상 보는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렇진 않죠. 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수능 5, 6급 등급 받은 노베이스 애들도 준비를 천천히 해서 네. 지금 선형대에서 공업수학 다 끝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해왔고. 교수님이 가르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 수학의 난이도라던가 공부 방법, 공부를 하게 되는 총 기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여쭤볼 건데요. 예. 제가 9월 모평 네네. 시험지를 네. 가볍게 갖고 와봤어요. 네네. 선생님 한번 훑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서.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훑어보고 제가 네. 그 심심풀이형 후배들이랑 같이 네. 대학 후배들이랑 같이 그 수능 날이면 수능 날 시험 다운받아갖고 풀거든요. 네. 누가 더 많이 맞냐 하는데 항상 제가 1등해서. 자랑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그 편입수학을 가르치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수학 점수가 조금 오르니까 엄청 기고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쯤에 자기 수능을 한번 다시 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입에 관련된 수학 문제를 30문제 중에 23문제를 뽑아서 네. 시험을 보게 했어요. 결과가 참담했어요. 거기 학원에서 수학 점수가 70점에 60점 왔다 갔다 한 친구라서 그래도 중상위권이었는데 네. 반타작을 못했거든요. 10개, 11개.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 난이도가 더 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출제 유형 자체가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동일 범위 안에서 순수하게 문제 난이도에서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제 생각이에요. 건대 편입수학이 약간 수능 틱해요. 그런데 그 시험 결과를 보면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했던 친구들이 성적이 좀 높더라고요. 공기가 좀 갖추기가 탄탄하다 보면은 수능 틱한 편입수학 학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쪽에서 유리를 하고 대부분의 그 편입시험들이 수학 선생님이 시킨 거 위주에서 반복 숙달을 한 거 이런 거에서 나오니까요. 네. 네, 그러면 단순히 이제 문제 유형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같은 단원이라고 했을 때 문제 난이도도 차이가 분명히 있고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능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네네네. 근데 대부분 편입 수학을 더 어렵다라고 느끼거나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였는데요. 네네. 왜냐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는 잘 배우지 않는 선형대수라든가 공학수학이 네네.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두 과목이 포함된다 한들 난이도 면에서는 어쨌든 편입수학이 훨씬 더 네네. 쉽다라고 네. 정리해도 될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저랑 이제 편입 컨설팅을 하고 편입 준비를 하는 친구 중에서는 네. 사실 작년에 네. 고3이었는데 먼저 연락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예 딱 마음을 정했더라고요. 지금 내 점수로는 서울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없다라는 거, 왜냐면 내신 관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 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인서울권 중위권만 가려고 하더라도 최소 2등급 평균 모든 과목 2등급 맞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미리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학점이야 지금 미리 딸 수 없지만 네. 미리 공부를 좀 해두려고 물어보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네. 그러면 재학 중에 이과 친구라고 하면 또 네. 문과더라도 상관없는데 네. 미리 좀 많이 반복해서 공부해두면 좋은 고등 교과 과정 중에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 계산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함수나 여기 나오는 수열, 지수 로그 같은 것 정도는 다 완벽하게 숙달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 시간이초 나온 미적분까지. 사실 미적분 여기 와서 가르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 벡터도 여기 와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기본 계산을 여기서는 잘 다루지 않거든요. 네네. 한다고 하면 기초 수학이라고 해서 9월이나 10월쯤에 개설해서 그 반에서 가르치지, 그 편입이 수학에서는 기초 과정을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쪽이 빵빵하면은 1년 학년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네. 이제 지수 로그라던가 네.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기배까지 해서는 네. 학원 들어오기 전에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학생들에 대비해서는 다소 유리하고 네. 학습 따라가기 되게 용이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다음 질문이 네. 기획 과목이 원래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을 때 네. 영향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앞선 질문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기획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하 벡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공학적으로 물리를 할 때 기하 벡터를 모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